방망파에서 제갈량의 계략을 간파해 그의 데뷔전을 망칠 뻔한 인물, 우직한 인물이 많았던 위나라에서 약간은 독특한 타입의 장수였던 바로 이전입니다. 실제로는 제갈량이 아닌 유비의 계략이긴 했지만 정사에서도 이전의 대사는 똑같습니다. 적군이 이유도 없이 물러난 걸 보니 틀림없이 매복이 있을 것입니다. 길이 좁고 초목이 우거지니 추격해선 안 됩니다. 물론 멧돼지같이 닥도라는 하우돈을 말리진 못했지만 이렇듯 책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이전은 실제로도 광범위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학구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군사 관련된 일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는데 정작 이전의 말과 행동은 완벽한 군인의 그것이었어요. 조조가 하북 평정을 끝내자 이전은 점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위군으로 이주하려 했고 조조가 그 까닭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은 공으로 높은 직위를 받아 주군께 보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정벌이 끝났으니 휴식보다 먼저 수도 바깥의 지역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후 이전은 장려 악진과 함께 합비에 수비를 맡게 되었는데 하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지휘관인 장려의 걱정이 컸다고 해요. 항장 출신인 장려로선 소위 짬당할까봐 염려한 거였죠. 급기야 손권이 공격해오자 장려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출했는데 이전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계책의 옳고 그름만을 따질 뿐이지 어찌 내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겠소? 그러고 보니 이전의 숙부인 이건은 영웅다운 기상을 갖췄으며 진궁이 조조를 배신할 때 응하지 않았다가 여포의 부하들에게 살해되었었다고 합니다. 명백히 이 집안엔 당당한 군인의 기풍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우금은 오자양장의 센터격 인물로 맡은 바 임무는 누구보다 깔끔히 처리하는 상군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군 병사는 물론 장수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살 만큼 위압적 카리스마로 이름 떨쳤어요. 오죽했으면 소설에서 조조가 유종을 살해하는 역할까지 우금한테 맡겼단 건 이미 그의 캐릭터가 어느 방향으로 잡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완성에서 장수의 배신으로 조조가 죽다 살아났을 때도 우금은 가공할 활약상으로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수백 명으로 버티면서 진을 유지했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북을 치며 퇴각하는 초정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던 아군 병사로부터 황건적 출신으로 이루어진 조조군의 특수부대 청주병에게 공격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맙니다. 위기 상황에 배신한 청주병의 우금은 대노했고 헌병이라도 된 것 마냥 즉각 찾아내 응징, 악명 높은 청주병조차 떡실신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청주병들이 우금에게 공격당했다고 일러바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이판국의 우금은 군영에 보루를 세워 수비를 준비할 뿐 조조를 찾아가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이 배후에 있는데 어찌 방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조공께선 총명하시니 거짓부렁이 통하지 않을 거다. 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조조는 과연 우금을 익수정우에 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처럼 FM이었으면서도 말년엔 관우에게 항복했다 조비 따위에게 놀림받아 분사한 것은 오늘 랭킹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씁쓸한 반전이었네요. 철두철미한 군인이자 명대사 제족이었던 학수는 제갈량의 군대를 막아내며 위나라의 스타로 떠올랐고 소설에서도 인상적으로 그려지면서 짧지만 굵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진창의 상태가 나쁘다는 걸 알고 한 달치도 안 되는 군량으로 침공했는데 그새 학수가 부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걸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해요. 이에 제갈량은 마침 학수와 동향인 근상을 보내 회유를 시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학수는 근상을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대는 위나라의 법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것이오. 나는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은 몸으로 오직 죽음을 각오할 뿐이니 그만 제갈량에게 돌아가 빨리 공격이나 하라고 전해주시오. 이를 전해들은 제갈량은 진심으로 학수가 탐났는지 다시 한번 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화를 들었어요. 난 경을 잘 알고 있지만 이 화살은 아마 경을 모를 것 같소이다. 결국 제갈량은 총공격을 개시 단지 1000명만 데리고서도 학수는 수만의 촉군을 기막히게 막아냈어요. 제갈량이 정란을 끌고 오면 화시로 불태웠고 충차는 돌을 던져 부쉈으며 토산을 쌓으면 그보다 높은 담장을 쌓고 땅굴을 파면 메워서 막았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20일을 다 채워 군량을 소진한 채 퇴각하고 말았죠. 이때 학수는 촉군에게 던질 돌을 꺼내기 위해 무덤까지 도굴하는 등 적극적인 임기응변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천하의 제갈량을 완전히 물먹였습니다. 나라를 향한 절개와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 그리고 각 잡힌 명대사까지 그야말로 군인이었네요.
저는 일전에 고순을 소개하며 여포의 유일한 부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포는 진궁이 조조의 반란에 이용한 덕에 떠돌이 장수에서 얼결에 군주가 됐을 뿐 그의 아랫 사람들은 여포에게 충성하기보단 그냥 싸움 잘하는 학교 일장 모시는 수준이었어요. 하다못해 장료도 자기 발로 조조에게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여포에 대한 고순의 영문 모를 충성은 그가 군인 중에 군인이었다는 것 이거 하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순은 함진영이라는 자신만의 병과를 이끌었는데 공격하면 반드시 무찌른다는 뜻의 이 직속 부대는 단독으로 유비와 하후돈을 연달아 무찌를 만큼 초절정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한 자세로 대응해 주군인 여포조차 그에게 의지할 정도였어요. 여포가 부하들의 반란으로 뒷간을 통해 고순의 진영까지 탈출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고순이 여포가 한해 출신의 사투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항맹을 용의자로 지목 단숨에 그를 제압해 참수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포가 여포할 때마다 매번 진심으로 충원했고 함진영을 빼앗아 지 사촌에게 주는 별 되도 않는 오더를 내려도 고순은 그저 묵묵히 복종할 뿐이었어요. 종종 삼국지에선 이주인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을 남긴 인물들이 있죠. 만약 고순이 여포의 부하가 아니라 상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포의 부하일 때도 유비를 격파한 사람이 여포를 부하로 데리고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조차 주군과 대비되게 아무 말 없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여포 따위의 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범적인 군인상이 더욱 빛났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젊고 잘생긴 무사 이미지로 국적불문 삼국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조우는 단언컨대 가장 이상적인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공손찬 소속일 때 이미 유비에게 홀딱 반했던 그는 형의 장래 때문에 공손찬을 떠나면서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유비의 손을 잡고 고백을 했어요. 유비는 그 당시 적이었던 원소에게 의탁할 정도로 호건날 객장신분이었지만 조우는 아랑곳 않고 다시 찾아와 약속을 지키니 역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남자였죠. 이후 조우는 유비와 한침상에서 잘 정도로 완전히 패밀리급 대우를 받았는데 질투쟁이 관우와 장비가 아무 불만도 갖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듯 서세술에 있어서도 말렙에 가까웠습니다. 방황파에서 유비가 하후란이란 자를 포로로 잡았을 때 조은이 나서 자기와 고향이 같아 잘 안다며 이 사람이 법률에 밝다고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은 본인은 그 후 하후란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누구도 조은이 그를 사사로이 청구했다곤 생각할 수 없었죠. 또한 형주 남군을 평정했을 땐 막 항복해온 조범이 미인으로 소문난 자신의 미망인 형수를 소개해줬는데 조은은 이 또한 거절하니 이런 것들이 다 조은이 평생 추문 하나 남기지 않은 비결이었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전장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대범해 한중에서 성문을 열어두는 공성계로 조조군을 무찔러 쟤는 온몸이 담덩어리인가 보다 라고 유비가 감탄하기도 했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기 삼국지에 많은 장수들이 이처럼 명장이자 참군인의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나라의 주연은 하루 종일 국가대사만 걱정하고 긴급한 사태에서도 대담하게 상황을 극복하는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총나라의 강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적을 멸하겠다는 집념만으로 산 전생 군인이었으며 위나라의 하후도는 병사들과 함께 작업하고 농민들과 벼를 심는 솔선수범적인 장교였죠. 조우는 어떤가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주군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대군에 뛰어들 정도로 임무엔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도 않고 주군이 이성을 잃었을 때도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군대가 위기에 빠졌을 땐 스스로 최후방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야말로 군인의 모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걸 보세요. 큰 키에 웅장한 용모까지 갖췄다니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멋진 군인을 현역대에 꿈꿔보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 예비군들께 힘내시라고 감사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예비군도 이제 다 끝났어요.